오늘도 등산 가는 거 맞지? 네, 맞아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매주 토요일 새벽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서는 사위가 점점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위의 등산복은 이상하게도 깨끗했고 땀 냄새도 흙먼지도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사위의 행적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숙은 사위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영숙의 세상은 남편 경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멈춰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영숙은 텅 빈 침대 반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경호를 찾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딸 유미의 목소리에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과 사위와 함께 살게 된 지 1년. 경호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유미와 민우는 영숙을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영숙은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산복을 갖춰 입은 민우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벌써 나가? 영숙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 일찍 다녀와야 유미와 약속한 데이트도 갈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다녀오게. 현관문이 닫히고 영숙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민우의 토요일 새벽 등산은 경호가 떠난 후 몇 달 지나 시작된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오늘도 등산 갔어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북한산 올라갔다 왔어. 민우의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영숙은 쌓여있는 빨래 더미를 정리하면서 무심코 민우의 등산복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5월이었지만 산에서 내려온 사람의 옷치고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땀 냄새도 흙먼지도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상하네. 다음 주 토요일 영숙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 민우의 등산 준비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우는 등산화를 신지 않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었고 등산용 스틱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코스인가? 영숙이 물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네. 오늘은 가볍게 산책 정도만 할까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민우의 등산복을 세탁하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손끝에 종이 몇 장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영수증 3장과 1장의 명함이었습니다. 꽃집, 향초, 한지 용품점. 영수증을 하나씩 살펴보던 영숙의 시선이 명함에 고정되었습니다. 윤정의 카페. 낯선 이름에 영숙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함께 살게 된 사위에 대해 영숙은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유미를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던 영숙은 우연히 민우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민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영숙은 아직 로그인 상태로 남아있는 노트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이름 모를 계좌로 송금되는 내역을.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닫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이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오랜 친구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바쁘니? 잠시 만날 수 있을까? 카페에서 만난 미경은 영숙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숙의 말이 끝나자 미경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딱히 증거가 없는데 혹시 불륜이나 채무 같은 건 아닐까? 그럴 리가. 영숙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경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침묵만이 대답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영숙의 마음을 짙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유미와 민우가 주말 쇼핑을 간 사이 조용한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 자라나는 의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영숙은 결국 민우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유미와 찍은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의 웃는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아 영숙은 잠시 죄책감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문서들, 영수증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영숙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자주 만져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덜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은 눈이 많이 내린 날 낯선 건물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윤정, 1990년 겨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윤정, 명함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열쇠였습니다. 창고나 컨테이너 같은 큰 공간의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상자를 정확히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또 한 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정은 누구일까요? 민우와 그녀는 어떤 관계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민우의 행적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래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좀 도와줄래?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알아야겠어요. 내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예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다음 토요일 민우를 미행하는 것. 영숙은 며칠 동안 민우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항상 같은 배낭을 메고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약속이 있는 것처럼. 목요일 저녁 유미가 영숙의 방에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영숙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이 좀 부족한가 봐. 유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의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유미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토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민우보다 먼저 일어나 어두운 부엌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영숙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민우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에서 민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민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숙도 뒤따라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민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민우는 낯선 동네에서 내렸습니다. 영숙도 따라 내렸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거리를 민우는 익숙한 듯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윤정의 카페.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명함의 그 장소였습니다. 민우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길 건너편 구석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민우가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민우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돈처럼 보였습니다. 짧은 대화 후 민우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영숙은 미경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지금 어디야? 약속대로 근처에 있어. 어떻게 됐어? 민우가 윤정이라는 여자를 만났어. 그리고 돈을 줬어. 미경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잘 모르겠어. 다시 버스를 탔어. 민우가 탄 두 번째 버스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버스가 창고 단지 근처에서 멈췄고 민우는 내렸습니다. 미경이 차를 몰고 와 영숙을 픽업했습니다. 저기 있어. 영숙이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민우가 한 창고 앞에 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살핀 후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영숙이 서랍에서 본 그 열쇠였습니다. 민우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미야, 엄마가 지금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유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영숙의 뺨을 스쳤습니다. 창고 단지는 으스스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들어간 창고 앞에서 영숙과 미경은 숨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들어갈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가 탄 차였습니다. 영숙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죠. 차에서 내린 유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민우를 미행한 거예요? 유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유미야, 내가 몇 주 동안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 민우의 토요일 등산은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곳은 무슨 창고인데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아까 윤정의 카페라는 곳에서 중년 여성에게 돈을 건넸어. 그리고 여기로 왔지. 유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영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딸에게 이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새 여성은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유미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린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세 사람 앞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고 내부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경호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오래된 책들과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소파와 테이블, 따뜻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경호의 큰 사진과 함께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향초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기 시절 사진과 낯선 여성과 경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흐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에는 유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유미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영숙도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라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민우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건가요? 민우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서랍에서 본 것과 비슷한 상자였지만 훨씬 더 컸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쓴 편지였습니다. 각 편지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모두 아버지께라는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아래 따로 모아둔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경호의 글씨체였습니다. 매주 여기 와서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깨어진 유리처럼 부서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봉인된 편지 중 하나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진실을 향한 두려움과 알고자 하는 갈망 사이에서 찢어질 듯 했습니다. 유미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더 컸습니다. 설명해줘요. 지금 당장.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시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영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의 삶을 뒤흔들 진실이었습니다. 경호가 남겨둔 그가 죽은 후에야 드러나는 깊은 비밀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향초의 부드러운 빛이 경호의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창고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체념이 교차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에요? 유미의 목소리가 깨어질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헤맸습니다. 영숙은 손에 든 봉인된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호의 필체였습니다. 그 익숙한 필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천천히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에게. 영숙이 편지의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3살이 되었구나. 민우가 너무 보고 싶다. 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아이, 민우, 경호가 민우를 아들이라고. 유미가 충격에 휩싸인 채 창고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유미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유미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민우의 절박한 목소리가 창고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이미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숙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경호와 윤정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가 민우라는 것.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편지도 열어보았습니다.
1990년 12월이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윤정에게 영숙과의 결혼이 다가오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와 민우에게 있을 거야. 언젠가는 우리 아들을 인정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도 더 된 비밀이었습니다. 경호가 그녀와 결혼하기 전 윤정이라는 여성과 깊은 관계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민우가 태어났다는 사실. 갑자기 많은 기억들이 영숙의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기 경호의 이상한 외출들, 그가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던 순간들, 매년 특정 날짜마다 홀로 나갔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편지들을 계속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영숙에게 내가 떠난 후에 읽어주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결국 봉투를 찢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이제 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왔구나. 30년 전 나는 윤정이라는 여성을 사랑했었어. 우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당시 나의 상황과 나약함으로 인해 그 아이를 인정하지 못했다.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경호의 비밀, 그가 평생 안고 살았던 고통과 죄책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경호의 오랜 친구였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숙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지훈 씨, 당신도 알고 있었죠? 경호와 윤정의 관계, 그리고 민우가.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알고 있었소. 경호의 유일한 비밀 지킴이였으니까.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훈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와 윤정은 건축학교 시절부터 서로 사랑했소. 하지만 경호의 집안에서 심하게 반대했지. 집안 사정으로 둘은 헤어져야 했소. 그런데 헤어진 후 윤정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숙은 점점 더 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민우가 고아원에서 자란 이유, 경호가 갑자기 그를 회사에 취직시킨 이유, 그리고 유미와 민우의 만남이 사실은. 잠깐만요. 설마. 영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민우와 유미를 만나게 한 건가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민우가 직접 경호를 찾아왔소. 우연히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후였죠. 하지만 유미와의 만남은 처음에는 민우의 계획이었을지 모르오. 하지만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고 경호가 말했소. 영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유미와 민우는 이복 남매인가요? 지훈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영숙은 경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던 남편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겨 있던 슬픔과 죄책감의 그림자가.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유미와 민우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유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온 유미와 민우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민우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깊은 대화가 오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경호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인 것 같네요. 유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민우 씨,
이제 더 이상 숨길 것 없이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20살 때 우연히 제 출생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의 이름이 있었어요. 윤정이라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윤정 어머니를 찾았고 그분을 통해 제 아버지가 경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하지만 윤정 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호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숙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경호가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경호 아버지를 직접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원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윤정 어머니와의 사랑, 저를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유미를 만나게 된 과정까지. 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유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유미를 만난 건 계획된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가족을 알고 싶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미를 알게 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의 의도는 잊혀졌고 오직 유미만 보였어요. 영숙은 경호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유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혈연관계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영숙과 유미에게.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 창고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곳은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이곳에 와서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유미와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모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달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유미가 천천히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그 속에 이해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유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숙은 경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호가 그녀에게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영숙아, 당신에게 이런 비밀을 숨겨서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이 민우를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면 윤정도 만나주길 바래요. 그녀도 30년 동안 홀로 아픔을 견뎌왔으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 씨, 만나고 싶네. 민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감사의 미소가 퍼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 유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다음 주말 네 사람은 윤정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윤정의 눈물 어린 미소, 영숙의 따뜻한 포용, 유미와 민우가 나누는 사랑의 눈빛이 카페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창고는 이제 네 사람 모두의 치유와 화합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경호의 일주기 추모일에 그들은 함께 모여 각자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창고 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네 명이 함께 찍은 사진과 경호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경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봄바람이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살랑 들어왔습니다. 마치 경호의 미소 같았습니다. 오랜 비밀의 그림자는 이제 햇살 아래 녹아내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